안녕하세요. 자, 26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셔서 시험 보셨는데 잘 보셨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요.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모는 물어봤는데, 토지 이동사유가 나오는 지적공모는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토지대장이 있고 또 하나는 임야대장에서 둘 중에 하나 대장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쉬웠던 문제인데, 1번, 41번의 경우는 토지 이동사유, 분할이나 합병 등이 있을 경우에 이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어디냐 물어본 것은 정답은 토지나 또는 임야대장에만 등록하므로 이 둘 중에 하나 답이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의 답인가요? 3번의 답이 되겠죠. 토지대장. 답이 된 것이 41번 문제였었고요. 42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 측량 의뢰인과 지적 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 기간과 측량 검사 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 검사 기간을 물어봤는데, 측량 기간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측량한다거나 또는 계획을 통해 측량하는 경우는 측량 기간, 전체 측량 기간 중에서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하게 되고 나머지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 됩니다. 그럼 이 기간이 측량 기간, 그 다음에 4분의 1이 검사 기간일 경우에 전체 측량하기로 한 날짜가 20일이죠. 20일 중에서 4분의 3은 15일이 측량 기간이 되는 것이고 검사 기간 5일로 해서 답은 5일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43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옳은 것 정답은 5번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맞는 말은 5번이 정답이고 1, 2, 3, 4, 4개 다 틀렸는데 1번은 뭐가 틀렸느냐? 43번의 경우는 1번 지문의 경우가 틀린 지문이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린 말이죠. 1번 지문은 지번 변경 승인권자는 국장이 아니라 시, 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받아야지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1번 잘못된 말이고요. 2번의 경우 틀린 것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임야대장, 임야도의 경우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겁니다.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것이 내용이어서 지번은 산, 10번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뒤에 가는 게 아니라 앞에 붙겠죠. 틀린 지문이고, 세 번째의 경우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틀렸죠. 지번 부여할 때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진행 반영이 되므로 틀린 말이고, 4번의 경우도 틀린 지문인데,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한다. 틀렸죠. 분할하는 경우 지번 부여할 당시에는 원칙은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는 지번 부여할 때 분할하기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게 되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 거지 본번 주는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말이어서 맞는 말은 5번 지문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에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틀린 말이죠. 44번의 경우 틀린 말은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 시행자의 경우는 신고할 당시 사업에 대해서 착수했다거나 또는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다거나 사업이 완료가 된 경우는 해당 사율로부터 15일 안에 지적소관청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시도지사가 아니므로 여기 잘못된 말입니다. 1번이 답이 됐고요. 2, 3, 4, 5번은 잘못된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5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인데, 45번의 경우는 이제 복구할 때에는 복구할 수 있는 자료가, 복구 자료가 총 7가지가 법에 정해져 있게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자료는 먼저 지적공부의 등본이 존재하고 지적공부의 등본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측량을 실시한 측량 성과도도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도 해당이 됩니다. 토지이동 정리결의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도 토지표시 자료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경우는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토지표시 증명 서류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제한 지적 파일도 대상이 되며, 마지막에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4번에서 가능한 요 7가지가 대상이에요. 7가지 아닌 것이 답인데, 1번부터 보게 되면 1번에 지적공부의 등본 존재합니다. 맞고요. 두 번째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 안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소문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경우 소관청에 발행한 서류가 되므로 여기 해당이 되어서 맞는 말이 된 것이고요. 세 번째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란 말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과 4번에서 맞는 말이 되겠지만 4번에 측량 수행 계획서는 없으니까 답이 4번이 된 것이 45번의 정답이 됩니다. 46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인데, 맞는 말은 정답은 3번의 답이었었죠. 3번의 경우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 용지로 한다. 하자 없이 맞는 말은 3번이 맞는 말입니다. 나머지 4개는 틀린 말인데, 1번의 경우는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틀린 말이죠. 일단 초지까지는 목장용지로 보겠지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양입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지 양입시키지 못하므로 1번 질문 틀렸습니다. 주거용 토지는 대로 갑니다. 두 번째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틀렸죠?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는 부지의 지목은 창고 용지로 하는 거지 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말입니다. 이번 질문은 창고 용지입니다. 4번의 경우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물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농지로 한다. 농지가 아니라 답입니다. 답.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 5번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제방이 아니라 국어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맞는 건 3번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인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2번이 답이었었죠.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란 말이 나오는데, 지금의 경우 47번의 경우는 우리 과거에 배울 때 이렇게 해서 생긴 토지 하나 있다고 배웠고, 지번이 79에 4다. 예를 들은 경우 이 각 변마다 숫자가 27.50, 뭐 25.525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 있었습니다. 다 써 있었는데,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요 경계점하고 실제 거리예요.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데, 요건 어디만 나오느냐? 이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오는 장부는 지적도만 나옵니다. 지적도만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시행하는 지역만 나오는 특이한 점이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나온 것이 이걸 물어본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 내 지적도만 나오는 사항이 무엇이냐. 그래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에서 이게 답이 되어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된 것이 47번 문제 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정답은 3번의 답입니다. 3번의 경우는 연속 지적도에 의해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지적 측량을 하는 경우란 말이 나오는데 용어 정리할 때 용어에서 연속 지적도란 말이 나옵니다. 연속 지적도의 경우는 전산화된 지적도 파일을 이용해서 토지 경계점을 등록해 준 정보가 연속 지적도인데 분명히 법에 규정되어 있기를 이 연속 지적도로는 지적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측량을 못하는 지적도가 바로 연속 지적도가 되므로 3번 질문은 측량 대상이 될 수는 없고요. 나머지 다 측량 해당 사항 맞습니다. 1번의 경우는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 제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 맞고요. 두 번째,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이 측량을 검사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하게 되며 5번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이 연속 지적도는 측량할 수 없는 지적도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49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이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는데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작년에 개정이 생기면서 7가지 늘어난과 동시에 좀 냄새가 좀 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 이제 뭐 등록할 게 소재가 등록되고 집원하고 XY 좌표가 등록이 됩니다.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만 등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계점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진 파일을 등록하는 것이 등록사항이 될 것이며 마지막이 이제 추가된 겁니다. 작년에 추가된 2개가 추가가 되는데 하나는 공보사항 지목하고 공보사항 지목과 그 다음에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등록하게 되며 마지막 등록할 것이 경계점 표지에 종류하고 경계점에 위치 등록하는 것이 등록사항이 됩니다. 이 안에 해당되는 걸 고르시면은 답이 되는 것이 이 문제인데 기억번의 경우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 표지의 종류 및 위치 등록사항 맞고요. 두 번째 공보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서명 날인은 이 규정은 없죠. 세 번째는 없습니다. D급번은 1번에 경계점 위치의 설명도와 경계점 사진 파일 위치의 설명도 사진 파일 나와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 세 개가 답이 되어서 답은 기억번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억번이죠. 기억번하고 니은번하고 그 다음에 리을번에서 기억, 니은, 리을 답은 4번이 답이 된 것이 49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가된 규정이어서 제가 강의할 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출제할 것 같다고 해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50번의 경우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잘못된 말은 정답은 5번이죠. 5번.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린 말입니다. 복구하는 것은 소관청이 알아서 복구, 즉 직권을 복구하는 거지 승인받는 게 아니어서 50번의 경우는 복구하는 경우는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지 승인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50번은 1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5번 잘못된 말이죠. 5번의 경우 잘못된 말이니까 답을 5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51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과료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인데 첫 번째 동그라미 점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억권 1개월입니다. 그럼 이의 신청하는 기한은 1개월 내에 지적소관청이 이의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니은번의 경우는, 기억권이 니은번의 경우는 3개월 내 지적소관을 내게 됩니다. 그럼 청산금을 내는 경우 3개월 내 내는 것이 방법이니까, 요걸 지금 기억번의 경우는 1개월, 내는 경우는 3개월이니까 1월, 3월 두 개가 답이 되어서 답은 2번의 답이 되겠죠. 요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고요. 마지막 52번입니다. 52번의 경우는 지적법상 문제인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이양개인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 측량 적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물어봤는데, 지적위원회 두 개가 있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가 중앙지적위원회. 그럼 지방지적위원회의 경우는 가진 권한이 딱 하나가 있게 됩니다. 위원회의 경우는 다른 게 아니라 지적 측량 적보 심사만 하는 것이 바로 지방지적위원회에서 가진 권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 물어본 것은 요 적보 심사하는 곳이 어디냐 물어봤으니까 답이 되는 것은 지방지적위원회 답이 되어서 요게 지적권 마지막 문제 답이 되는 겁니다. 참 쉬웠던 문제고, 이것도 여기까지가 지적법 12문제인데 이 부분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정리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어려운 것이 등기법이 좀 많이 어려웠을 텐데요. 자, 등기법 이제 53번입니다.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2번이 답이죠. 2번. 자, 등기관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전세권 등기할 때는 반드시 적을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53번의 경우는 전세권 등기할 당시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전세금 등기해야 되고, 그다음 플러스 범위기재하는 것이 기재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 건 틀린 말인데, 1번의 경우는 뭐가 틀렸느냐? 전세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틀렸어요. 전세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부기 등기 방식인 거지 주등기가 아니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 기간을 기록해야 한다. 기간은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간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고, 등기할 사항은 전세금하고 범위 두 가지니까 기간은 잘못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4번의 경우는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주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잘못됐죠. 전세권의 경우 사용 수익하는 권리니까 부동산 일부는 설정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공유지분은 전세권 등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말이 4번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의 경우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부동산 일부는 전세권 등기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말이어서 맞는 말은 2번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참 쉬웠던 문제입니다. 54번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신탁 재산이 수탁자 고유 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우리 늘 떠드는 것이 54번 신탁이란 것이 무엇이냐요. 신탁은 소유권을 넘기는 신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 신청하는 것이 내용이 되니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주등기 방식이 되는 거지 부기 등기 방식이 아니겠죠. 그래서 잘못된 말은 지금 신탁 등기는 3번은 잘못된 말이고 나머지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네, 55번입니다. 55번의 경우 등기 신청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이죠.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55번의 경우는 이제 가등기권자가 수인의 여러 명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여러 명의 가등기권자 중 1인이 전원 명의의 본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 이 문제인데 1에는 전원 명의에 대해 본등기는 허용하지 않지만 지분만은 본등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이 맞는 말이고 각하 사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머지
2, 3, 4, 5번 각합니다. 이번의 경우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아파트의 경우 구분 건물하고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보니까 분리 처분 등기도 각할 사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각합니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랑 수반성 인정이 되고 불가분성 인정되다 보니까 나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눠 등기하는 것도 각하사유고요. 네 번째,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각합니다. 이 중에 소유권 등기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각합니다. 5번,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사유이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은 1번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등기법 문제 쳐놓고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56번은 말소등기 문제인데, 자, 말소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 답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된 말인데, 자, 예를 들어서 1순위의 갑에 소유권이 있다가 또 소유권 담보 잡히고 을에게 저당권 등기했습니다. 저당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소유권을 2순위로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게 되면 이제 나오는 것이 갑은 저당권 설정자, 그 다음에 을은 말 그대로 저당권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취득한 병 입장에서는 제3 취득자가 된 겁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시기를 이렇게 융자 끼고 집을 파는 경우에 돈을 갖고 말소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갑과 을이 둘이서 공동으로 말소할 수도 있고, 말소하는 방법은 이렇게도 말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할 때는 갑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둘이 공동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제3취득자 병하고 을이 공동으로 말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하지만 말소 등기할 때 제3취득자 병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 갑하고 둘이서 공동으로 말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말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소하는 것이 방법이 되므로 2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정확하게 고치려고 하면 제3취득자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둘이서 말소할 수 있다 정확한 말이 되는 것이 설정자란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틀린 말이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의 답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근저당권의 경우는 이전 등기하게 되면 확정 전과 후일 경우에 원인을 뭘로 규제합니까? 여기를 걸게 됩니다. 걸게 되면은 지금은 자, 이제 57번이 되겠죠, 문제가. 근저당권에 이전 등기하게 되면 둘로 나눠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도 이전 등기할 수 있고 확정 후도 이전 등기할 수 있는데, 전일 경우는 원인을 규제할 때 뭘로 규제할 것이냐? 원인은 계약의 양도나 또는 계약의 인수를 통해서 이전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게 기재할 때 원인이 되는 것이어서 전일 경우는 이렇게 계약이란 말이 나오면 전이 되는 것이고, 후일 경우는 확정 채권의 양도, 확정 채권의 양도나 또는 대위, 변제를 통해서 이전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 그래서 전일 경우는 구별할 내용이 계약의 양도나 계약의 인수란 말이 나오면 전이 되는 것이고, 채권 양도란 말이 따라 나왔다거나 변제가 붙으면 후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양도나 대위 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여기 판례 그대로 나온 것이에요. 4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다 틀렸는데, 1번은 뭐가 틀렸느냐? 틀린 거 1번의 경우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불가능하다. 틀렸습니다. 금전 채권도 가능하고 금전이 아닌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 이게 대법적 문제예요.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피담보 채권의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 채권이면 금전이라고 적으면 되겠지만 금전이 아닌 경우 환산은 가액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1번 틀린 말이고요. 2번이 틀린 지문은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채권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해야 되고 나누어 기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말이고요. 3번의 경우 틀린 지문은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도 불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채권 일부 양도를 하게 되면 저당권도 일부 이전 등기를 허용을 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5번의 경우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틀린 말이죠. 5번의 경우 잘못된 것은 물상 보증인의 승낙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저당권이 물권이니까 물권은 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지 동의받을 필요 없으므로 5번도 잘못된 말이고 맞는 말은 4번밖에 없습니다. 여기 정답이에요. 58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정답은 3번이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 등기가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이 틀린 말인데 자 이제 58번의 경우는 등기를 경정 등기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경정 등기할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은 이제 등기 끝난 이후에 등기가 유효한 등기냐 아니면 무효 등기냐 뭐 찾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등기 끝난 이후 유효 등기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경정 등기를 받아줍니다. 하지만 등기 끝난 이후 무효일 경우는 말소 등기로서 지워버리는 거지 경정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알고 있는 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사례 가지고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당사자끼리 맺은 계약은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등기를 매매로 등기를 하게 되면 원인을 잘못 기재한 경우 효과는 유효라고 배웠어요. 그럼 유효일 경우는 당연히 매매를 증여로 경정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요. 유효한 등기 경정 받아주니까. 하지만 지금처럼 신청한 등기, 전세권 등기 신청이 들어갔는데 등기 실행이 임차권이 되어버리는 경우, 권리 종료가 바뀌어버리는 경우 이건 당연히 무효 등기입니다. 효과 인정하지 않아요. 무효 등기다 보니까 실행된 임차권을 전세권 경정하는 게 아니라 임차권 등기는 말소 등기로서 등기를 지워버리는 거지 경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경정 등기의 경우는 유효한 등기 경정할 수 있겠지만 무효 경정받아주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전세권을 임차권으로 경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3번 잘못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 59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죠.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의 경우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게 잘못된 말인데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배울 당시에 우리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 있고 법인이 아닌 재단이 있게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소유권이 총유로 가는 것이고 법인 아닌 재단은 소유권이 단독 소유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서로 달라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총유일 경우는 일단 사원이 존재하니까 사원총회 결의사란 말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 법인 아닌 재단은 이런 설에 나올 수가 없어요. 사원적 단독 소유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이 민법 공부할 때 총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 시에는 당연히 사원총회로 처분하게 됩니다. 그럼 처분한다는 얘기는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자라는 얘기인가요? 의무자라는 얘기인가요? 의무자일 때만이죠. 의무자일 때 사원총회 결의서가 따라붙는 거지 권리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2번 잘못된 말입니다. 여기는 애초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이 의무자일 때만 뭘 가져오느냐? 의무자일 때만 사원총회 결의서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 사원총회 결의서는 취득하는 권리자 입장은 득되는 행위다 보니까 이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에요. 항상 문제가 생긴 차이 나는 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사원총회 결의서의 경우는 법인 아닌 사단이 언제만 낸다고요? 예, 의무자일 때만 내는 거지 권리자 제출하지 않으니까 2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네, 60번입니다.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틀린 건 4번의 정답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가등기도 권리 등기다 보니까 가등기 당연히 가압류 들어올 수 있고 가처분 얼마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나 가등기 가처분 등기는 부기 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므로 4번 집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지 정확한 말이 됩니다. 틀린 말이고 정답 4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61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 틀린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틀린 말인데, 자, 판결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등기 청구권 기간을 몇 년을 주느냐? 10년을 줍니다. 그럼 10년에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하지만 이 10년의 경과한 후에 등기 신청 들어온 경우 각하할 것이냐, 이제 실행할 것이냐 문제인데, 자, 판결을 받게 되면 일반적인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을 주더라. 10년의 경과한 후에 등기 신청 들어온 경우 이 등기 당연히 실행을 하는 거지 각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유기 보게 되면 판결을 받은 자 10년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등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므로 61번은 4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62번입니다. 62번의 경우는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 답이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된 말입니다. 이건 가등기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각하사유 문제가 더 가까운데 등기법 각하사유가 법제 29조에 11가지 규정되어 있게 됩니다. 이제 1호가 관할을 위반한 등기가 있고 두 번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가 있더라. 이 두 개하고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 나누게 됩니다. 이 두 개에 걸리게 되면 등기는 당연 무효등기로서 효과 인정할 수가 없고 등기관이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건 직권 말소할 등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개 등기 실행된 경우 왜 이런 등기 실행했냐고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 이게 절차일 텐데 그럼 두 가지의 경우는 당연 무효 등기, 직권 말소, 이의 신청할 수 있더라. 하지만 3호부터 11호까지는 등기 끝난 이유는 당연 무효 등기가 아니고 직권 말소하지 못하고 이의 신청하지 못한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아마 여기 뭐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본등기라는 경우에 첨부 정보가 빠져 있더라. 첨부 정보가 빠진 것은 각하사유 중 9번째입니다. 필요한 첨부 정보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요건 9번째로 하는 것이 내용이어서 이 1호, 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요 9번째는 직권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잘못된 말이 돼서 몇 번인가요? 3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첨부 정보가 빠져 있는 경우는 각하사유 중 9번째로 가기 때문에 직권 말소할 등기가 아니므로 답은 3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죠.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무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된 말인데 63번의 경우 보존 등기할 때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이냐 해서 토지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당시 상대방은 국가로 간다. 그래서 소송은 토지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 되고요. 반대로 건물의 경우는 국가가 아니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은 경우 등기 신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경우는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이나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확인 판결 받은 경우는 등기 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잘못된 말이 됩니다. 건물은 상대방이 시군구청장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된 말이 되어서 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64번 등기부 마지막 문제인데 등기원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이의 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64번의 이의 신청할 당시엔 절차가 있는데 이의 신청할 당시에는 절차가 어디에 하느냐. 이의 신청은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방법이 되고 이 신청서 제출하는 것은 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유지 법원이 아니니까 여기 주의하시라고 강조했던 부분이 있게 됩니다. 또 이의 신청은 언제까지 하느냐.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의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지 몇 개월, 몇 년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 신청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로서는 이의 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는 시점은 등기관의 결정시나 처분시 보고 따지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로 신청 못하게 되며 이의 신청 들어오더라도 등기사무는 계속되는 것이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본 게 문제인데 지금 답이 된 건 이거죠.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로서는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거지 할 수 있다 해서 1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정답은 1번이 답이 되어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1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테스트한 문제입니다. 뭐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고 쉽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길 텐데 그건 공부의 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시험을 꼭 합격하셔서 기분 좋으신 분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가슴이 아프신 분들은 뭐 이번 발판 삼아서 더 좋은 발전의 길을 삼았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원하는 성과 꼭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